엉냐들 안녕하세요. 엉냐들의 도파민을 책임지는 도파민선입니다. 예, 익숙치 않은 이 얼굴에 좀 당황을 하셨겠죠? 예, 근데 저도 본의 아니게 급하게 미팅을 갔다가 영상을 끼려야 돼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는데, 예, 저도 사회적 가면이, 사회적 얼굴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 꼴로 어디를 갔다 왔느냐? 호텔과 관련된 비즈니스 미팅을 다녀왔거든요. 호텔 마케팅 미팅 차 갔다 왔는데, 제가 미팅을 하는데 갑자기 PTSD가 오고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예, 제가 호텔, 이런 모텔, 숙박과 관련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싹 올라와가지고 좀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왔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 빨래대 위드미 썰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모텔에서 알바하게 된 썰에 대해서 한번 또 소상하게 공유를 할 건데, 예, 그 전에 오늘의 빨래는 수건과 아주 5만 가지 빨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모텔에서 알바하다가 성매매까지 이어지게 된 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 공유드렸던 이야기들을 또 소상하게 얘기를 미루어 보면은 똥차 컬렉터, 그러니까 쓰레기들만 좀 수집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야. 좋지 않은 회사들도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 제가 숙박 플랫폼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제 네임드도 있고 기전도 이제 두둑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정직원이 됨과 동시에 어깨에 좀 뽕이 살고 조금 기세등등하게 기고만장하게 회사 생활과 또 집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저희 상사 되시는 분께서 근데 도파민 선생님, 저희는 아무래도 현장직을 알아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직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호텔에서 약간 호텔리어를 하는 건가? 약간 요런,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승수 씨랑 송윤아 씨, 약간 연식이 나오죠. 호텔리어라는 드라마를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 블라우스 입고 구두 신고 또각또각 다니면서 그렇게 약간 바이어들 관리하고 그런 모습인가 하면서 상상을 했는데, 그럴 리가요. 예, 저를 모텔 청소 알바로 배치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엉냐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지금의 그 회사, 지금의 그 브랜드는 당연히 이런 짓을 안 하겠죠. 1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직원으로 하려면 모텔에서 현장 파악을 하고 일 좀 하면서 배워야 돼요. 이주일화를 떠셔가지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였어요. 저도 뭐 호텔 많이 다녀왔으니까 안쪽에서는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진행을 했어. 시급이나 업무 외 수당 당연히 없었죠. 어떻게 보면 알바 대신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유로 저를 배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민선씨, 다 이거는 민선씨를 위한 업무다. 현장을 알아두면 본인이 더 좋다. 이 지랄을 떨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회초년생들 다 민선씨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의 90% 이상은 다 구라예요. 나를 위하기는커녕 저를 위했으면은 그 곳에 배치시켰었어도 안 됐고 업무의 수당이라도 쳐주셔야죠. 절대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되고, 나를 위한다는 얘기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 가족 중에서도 들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상사, 회사 이런 곳에서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이지랄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시면 되고요. 근데 그 사회 초년생 때는 이게 긴지 아닌지,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우리 때는 더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텔 알바를 한 일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모든 직원에게 이 현장 업무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만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경험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좀 조용하거나 누구는 내 말에 순응할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거기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곳에 저를 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모텔, 여기서 진짜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모텔에 있는 수건 절대 못 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더러울 줄 몰랐어요. 물론 지금이랑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요. 아무래도 그 모텔 청소 알바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 업무가 청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배정이 되자마자 이제 추리닝 같은 거 거기에 주는 반팔 반바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겨울인데. 예, 겨울에 반바지, 반팔을 입었을 정도면 얼마나 바쁘고 땀이 많이 났을 거란 거 예상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고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2명 내지 3명이 조를 이루어요. 한 분은 베딩이라고 해서 뭐 침대 시트 갈고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저랑 이모님 이렇게 조가 배정이 돼서 그분이 베딩을 할 때 후다다닥 돌아다니면서 뭐 물 닦고 컵 닦고 약간 이런 눈에 보이는 자잘한 것들을 치우는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했던 게 뭐 장갑 끼고 청소 용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깨끗하게 닦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모텔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수건 같은 게 걸려져 있잖아요. 그 걸려져 있던 거 혹은 이제 사람들이 쓰고 남은 것들 이렇게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닦습니다. 예. 어디를요? 오만 가지를요. 오만 곳을. 방바닥은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는 물기, 거울 이런 거 이걸로 다 닦고요. 그리고 모텔에 구비되어 있는 컵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여기 방바닥부터 다 닦았던 이 수건으로 거기를 닦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죠? 10년 전엔 그랬어. 바닥 닦을 수 있어. 테이블 닦을 수 있어. 거울 닦을 수 있어. 근데 변기까지 닦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모님 근데 변기까지 닦으면 이거 다음번에 수건 어떻게 써요? 이거 버리는 거 이거 걸레로 전락하는 거야?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미쳤어? 그럼 물이 여기 뭐가 남아? 이거 수건 빨래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다 빨아줘요 이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곳에서 뭐 살균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냥 냅다 다 넣고 한 번에 돌리고 한 번에 건조하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있는 그 회원복들도 그런 구분 없이 다 한 번에 빨아 제끼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웬만하면 안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모텔에 걸려있는 그 수건 단순히 수건이 아니라 일기장이세요. 지난 고객들이 어떻게 썼는지 알게끔 보여주는 일기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모텔에 걸려있는 수건 절대 쓰지 마. 특히 얼굴 쓰지 마. 몸 그래 닦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랫돌이 못 닦아서 습기 차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로 절대 닦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병적으로 해외여행 다닐 때도 제 개인 페이스타올 들고 다니고 여러분 아시죠?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수건 챙겨 가야지. 모텔 수건 쓰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특히나 얼굴에 닿는 거, 수건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짓거리를 떤 걸 보니까 내가 쓰는 수건, 내 얼굴에 닿는 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거의 수건 결벽증 환자가 됐은 수준이야. 제가 수건을 살 때 이 몇 수인지 다 알아보고 염색은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얼마만큼 잘 마르는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싹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이 수건도 교체 주기가 따로 있어요. 빠르게는 6개월, 적어도 1년 안에는 수건을 무조건 교체해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섬유 안에 숨겨져 있는 미세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숨겨져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건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아무리 다우니 아무리 섬유 유연제를 범벅을 하더라도 특유의 그 물비린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수건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항상 빨래대 위드미 항상 뭐 여행 갈 때 쓰고 다녔던 이 수건, 호텔 이슬라 수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공구를 진행을 했었을 때 정말 폭발적인 문의가 있었어요. 2차로 언제 가져오냐, 수건 공구 더 안 하냐, 이렇게 폭발적인 물음들, 폭발적인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드디어 제가 2차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특히나 저는 12년차 마케터이면서도 브랜드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상생활에서 제가 쓰는 거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깐깐하게, 정말 아무거나 쓰지 않는 사람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깐깐하냐면, 마케터들은 그런 게 있어. 내가 마케팅 당해서 충동 구매한다?
호구 잡힌다? 그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꼼꼼하게 상세 페이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구매를 해야 속이 편안한데, 그런 제가 믿고 쓰는 호텔 이슬라 수건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쟁이셔야 돼. 우선 수건의 본분이 뭐야? 당연히 흡수를 잘하고 좋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호텔 이슬라 수건 같은 경우에는 40수로 되어 있는 프리미엄 코튼입니다. 실제로 고급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도 사용하는 그 코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40수가 뭐냐? 실의 두께예요. 사람들이 뭐 10수, 20수, 30수, 40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이 가늘고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야?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마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10수, 20수라고 보시면 되고, 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20수에서 30수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장은 쓰기에 편하고 저렴하지만 저도 이런 것들 많이 구매해서 썼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운이, 아무리 섬유 유연제를 범벅을 하더라도 특유의 그 물비린내, 그리고 꺼끌꺼끌함, 이런 것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실의 급이 다르다. 대충만 싹 훑어도 물을 빠르고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쫙쫙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텐션을 자랑하고요.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선염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선염 방식이 뭐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수건을 다 짠 상태에서 염색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염될 수 있고 탈락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하더라도 다 물이 빠지고 흰색이랑 같이 돌릴 경우에는 염색이 이염되고 이런 위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호텔 이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에 먼저 염색을 하고 그 이후에 수건을 짜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흰색 물건이랑 같이 돌려도 물 빠짐이 덜 하고 이염될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 수건, 컬러감 있는 수건 분리해서 빨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그냥 같이 빨아버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흰색에 이염된 거 보이세요? 전혀 없고요. 초록색 물빠짐도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코텍스 클래스 1등급을 받아왔는데 이게 뭐냐? 유럽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약 100가지가 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줄 수 있는 등급인데 그거를 무려 통과해서 1등급을 받아왔다는 건 36개월 미만의 아기의 피부에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등급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수건보다 5cm가 길기 때문에 머리가 긴 사람들 알 거야. 조금만 해도 수건이 눅눅하고 어디 안 묻은 데 없나 찾아다니면서 물기를 흡수하는데, 이거는 흡수도 빠른 데다가 5cm나 넓기 때문에 머리가 기신 분들 혹은 수건이 닿는 면적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트라이프, 체커보드, 그리고 원 컬러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욕실이나 주방에 놓고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핸드타월까지 드리는 이 구성 최대 68%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옹냐들. 상품 구성이나 최저가 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란에 자세히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데 더 최저가 있으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이건 저희 진짜 브랜드 측이랑 파이트 해가지고 최저가 구성으로 가져온 역대급 할인, 역대급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 엉냐들께 자신있게 소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도파민선이 직접 셀러로 참여하는 그 라이브 방송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방구석 쇼호스트였던 제가 드디어 꿈의 무대 셀러로 데뷔하는 그날 우리 엉냐들 함께 해주실 거라 진짜 믿습니다. 믿고요. 빨래개에다가 수건 팔러 가는 여자 어떤데? 위상이 있지 않니? 예, 엉냐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수건에 대한 이런 집착적인 증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썰러 돌아가자면 수건이 그렇게 더러울 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여기서 끝나면 도파민선이 아니실게요. 이제 시작이야. 제가 그러고 나서 수건에 대한 충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배정받은 그 방으로 가서 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청소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 문을 열기 전에 너무 두려워요. 엄청 더러운 곳은 당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컨디션으로 놀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상을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여는 게 정말 두려운데, 그날은 제가 문을 열었는데 되게 평온했어요. 되게 깔끔하게 지냈다가 가신 분이구나. 너무 다행이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발자국 발을 내딛는 순간 저 진짜 미끄러져서 뇌진탕 올 뻔했어요. 바닥이 그 윤슬처럼 바짝바짝바짝바짝 거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반짝거려? 여기 무슨 왁스칠로 바닥 닦았나 했는데 바닥뿐만 아니라 냉장고가 반짝거려, 테이블도 반짝거려,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왜 이래? 이거 뭐야? 했더니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싹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언니한테 뭔지 아세요? 오일이세요. 오일. 그 미끄덩미끄덩거리는 오일 있잖아. 그게 사방팔방이 다 미끌미끌할 정도로 오일로 도배를 해놓은 거야. 아니 그 오일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오일을 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커스텀한 거야? 뭔가를 왜 한 거야? 뭐 한 거야 진짜? 엉냐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으실게요. 오일 플레이를 했겠지. 근데 왜 하필 내가 청소해야 하는 이 객실에서 하셨냐고. 그리고 하면 침대에서 고상하게 조용히나 할 것이지 냉장고, 테이블, 거울, 문, 바닥 온갖 것들로 다 오일로 도배를 했는데 아니 벽에는 매달린 거야? 벽에는 오일로 왜 이렇게 덕지덕지가 되어 있어? 거미인 거야? 스파이더맨인 거냐고. 근데 더 미치는 건 뭔 줄 알아? 그때는 저랑 그 베딩 하시는 분 두 분이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오롯이 제가 다 감내하면 제가 치워야 됐었거든요. 그걸로 뭘로 닦겠어? 수건. 모텔에 걸려져 있던 그 수건으로 닦아야 된단 말이야. 아까 그 수건 시스템 기억나시죠? 다 닦고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 진짜 미끄러졌어. 아니 바닥에 오일이니까 당연히 미끄덩거릴 수밖에 없지. 근데 제가 그때 엉덩방아를 찌면서 꼬리뼈가 진짜 많이 다쳤거든요. 아마 내 생각에는 제가 지금 디스크 환자인데 그 디스크가 그때 여파로 조금 금이 간 게 아닌가 싶어. 산재? 당연히 안 됐죠. 치료? 당연히 못했죠. 자연 치료했어요. 거기는 그냥 모텔에 있는 바닥이 아니라 아이스링크장이세요. 김연아 엉냐가 와가지고 여기서 트리플 악셀도 가능할 정도로 미끄러움이야. 얼음 알죠? 얼음도 계속 관리를 해야 이렇게 광이 나고 그 위에서 스케이트도 잘 탈 수가 있잖아. 거의 그 수준이실게요, 엉냐들. 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더워졌거든요? 땀 보이시죠? 이걸로 잠깐 좀 닦고 갈게요. 아, 예, 맞습니다. 깨알 어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예, 거기는 펭귄들도 신나게 좋다고 미끄덩거리면서 루돌프 엉냐들도 거기서 썰매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경이셨어요, 엉냐들. 예, 근데 엉냐들 이게 그나마 뭐 봄이나 가을이나 아니 하다못해 여름 정도만 됐어도 조금 참을만 했을 거야. 왜냐면 조금 쾌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제가 청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해서 알바의 형태로 어떠한 대가나 내 선택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면 조금 그나마 덜 억울하고 그나마 덜 서글펐을 거야. 근데 알다시피 정규직 전환을 앞둔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부수적인 대가나 대우가 없는데도 게다가 겨울이면은 엉냐들 알다시피 그 데이트도 제한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커플들께서 실내 데이트를 찾다가 이 모텔을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는 것은 즉슨 제가 청소해야 할 객실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방을 치우는 속도보다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가 진짜 빨라. 그래서 진짜 밥도 못 먹고 청소할 때가 있었고 예, 밥 주긴 주더라고요. 거기도 일말의 염치가 있는지 밥을 주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반집이나 한밭집 이런 게 아니라 그 겨울에 찬밥에 오이냉국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름에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오이냉국 있잖아요. 시원한 거. 저 오이 좋아합니다. 오이냉국 자주 해먹고요. 근데 겨울이었다고요. 개 추운 날. 왜냐하면은 거기도 다 이유가 있는 게 엄청 빨리 청소를 해야 되고 다음 객실을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밥을 고상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 30분조차도 저희에게 허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이 냉국에 밥을 말아서 호로록 먹으면 진짜 빠르면 3분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를 그냥 기계 취급한 거지. 빨리 청소하고 빨리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5분 만에 거의 아메리카노 흡입하듯이 먹고 튀어나가서 다시 청소하고 그런 수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그 수준으로 진짜 청소 기계가 청소 머신이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너무 처량해 보였던 게 뭔지 아세요? 모텔에 다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또 제가 청소하러 들어갔던 곳 중에 거울방이 또 있으셔. 사방팔방이 다 거울이잖아. 그 거울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추노 아시죠? 추노꾼. 노비 잡으러 다니는 그 추노 있잖아. 추노꾼. 멀리서 찾지 않아도 내가 추노꾼이야.
그리고 하다못해 추노꾼이 저를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야 얘는 그냥 두고 가자. 너무 만신창이야. 어디다가 쓸 곳도 없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하실 정도의 그런 와꾸베리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없어 보인다. 지금도 못생겼다 욕 존나게 먹고 있는데 그때는 오죽 더 했겠어. 추노도 쳐다보지 않는 추노꾼들도 그냥 불쌍하다고 보내주는 그 와꾸베리가 누구다? 바로 나였다. 예, 그런 저에게 또 엄청난 사건이 도래가 됩니다.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만신창이 상태로 추노꾼 상태로 그 반팔 반바지 입고 제가 바깥에 잠깐 쉬려고 있었어요. 그때는 비타민 D가 진짜 부족했어요. 맨날 첫날 그 야식꼬리한 모텔방에서 숨어가지고 청소만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아 주기적으로 햇볕은 쐬야겠다 해가지고 잠깐 나가서 햇볕을 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배인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뭐 힘든 거 없냐, 본사에서는 어떤 거를 또 가르쳐주냐 이런 얘기를 잠깐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은 누가 지나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서서 누구 지나가는지 보는데 딱 눈이 마주친 거야. 누구랑? 뭐 전 남친? 아 이런 거는 축에도 못 껴요. 저랑 사이 안 좋아진 친구 한 명이 싹 지나가는데 그냥 사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진짜 걔가 저를 괴롭혔던 은근맹이 은따시켰던 그 친구거든요. 아니 제가 좀 예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뭐라도 좀 정돈된 모습에서 마주쳤으면 좀 당당하고 나도 같이 비웃고 그랬을 텐데 와 인생은 왜 이래? 영화에서는 잘도 복수하더니만 나는 왜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 반팔 반바지에 꼬질꼬질해가지고 막 춥다고 그 지배인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하필 이때 이 모습으로 하필 이 사람을 마주친다고? 여러분 진짜 주작이라면 주작이라고 믿고 싶어요. 아,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아요? 인생은 막장 드라마보다 자비가 없다라는 거를 그때 인지를 하게 됐는데 살짝 웃더라? 근데 그 웃음의 의미는 당사자인 저는 잘 알잖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여직 이러고 있네? 이런 약간 깔보는 듯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하는 그런 안도감 있는 웃음을 싹 짓고 지나가시는데 너무 소름인 거야. 얘들아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 떡밥 물었다. 향후 몇 년간 씹어돌릴 안주거리 삼았다. 약간 이런 눈치 있잖아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차라리 거기서 뭐 꼽을 주거나 싸우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그렇게 훗 웃고 무심한 듯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나이를 먹더니 철이 든 건가? 아 그냥 다행히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하면서 저도 일말의 안도감이 들었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도파민선이 아니실게요. 어느 순간부터 그 겹친 사이에서 제가 이상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민선이 모텔에서 일한대. 여기까진 괜찮아. 제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 쟤 거기서 알바한다더라. 청소 알바는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 것 같았어. 사실 맞지 뭐. 근데 모텔에서 뭐 한대? 모텔에서 어쩐대? 이런 얘기 돌다가 민선이 모텔에서 성매매하는 거 봤대. 이 지랄? 아니 내가 그 겨울에 미역냉국 처먹으면서 반팔 반바지 입으면서 오일 아이스 링크에서 엉덩방아 찧어가면서 몸을 팔았니? 내가 팔았겠냐고. 그런데 옥냐들 저는 그때 당연히 사람들이 그런 거 믿지 않고 저의 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물어본다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을,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더 좋아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몇 년 뒤에 누구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 제 귀에라도 들었으면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뭐 모텔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숙박 플랫폼에서 일하는 거다라고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설명이라도 했을 텐데 몇 년 뒤에 거기를 퇴사하고 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해명을 해야 돼. 들어줄 사람도 이미 없는 거야.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나 있고 저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수근수근 이수근 성우성우 옹성우 제가 그러고 다닌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라고 몇 년 뒤에 알게 되었고요. 어쩐지 주변 친구들이 연락도 피하고 저를 피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인기 있고 싶고 제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유명해지신 거죠. 예, 그 외에 모텔에서 여자 불러달라고 여자 없다고 하니 너라도 오라고 이지랄하던 새끼들 담배 심부름 뭐 술 심부름 이런 거는 기본빵이고요. 여자 심부름까지 시키더라니까. 그리고 전남친까지 만나게 된 그 모텔 알바가 일주일, 2주일 뭐 길지도 않았어요. 1, 2주일이었는데 그
그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엉냐들이 반응이 좋으시면 2편까지 끌어올게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소상하게 공개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기가 많이 빨렸어요, 엉냐들. 예, 오늘의 빨래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갠 듯 안 갠 듯. 예, 이건 손도 못 댔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모를 겪었던 이 경험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컨텐츠로 끼릴 수 있었던 건 저는 떳떳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저를 부정하는 것처럼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를 더 단단하게 해줬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엉냐들에게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에도 지금은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멀쩡한 진실보다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가십거리 가짜,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고 빨래대 위드미는 이런 자극적인 썰도 썰이지만 하나의 인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지옥 같고 어디 도망갈 곳도 없고 내가 나조차도 싫은 그런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썰이 돼버려. 그것도 하나의 내 자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엉냐들께서도 당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뭐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일단 버텨. 일단 살아남아. 살아남기만 하면 추후에는 내 썰이 되고 내 자양분이 되고 내 에너지가 돼. 빨래드 윗미 우리 엉냐들도 출연 가능할 지경이야. 그리고 우리 사회초년생 엉냐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회사가 다 너를 위한 거야 이 지랄을 떨면 일단 의심부터 하자는 거지. 진짜 나를 위한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 보상이 체계적으로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시급이든 휴가든 대체 유무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근데 저 좀 보세요.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 약점을 가지고 이지랄병 떨었는데 그때 마음 아파, 몸 엉치뼈 잃어, 멘탈 갈렸어. 남는 게 뭐가 있니? 이 썰밖에 없다는 거지. 무료로 널 위해주는 건 가족밖에 없다. 그리고 도파민선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5월 24일 일요일까지 호텔 이슬라 수건 최저가로 말아왔으니까 어차피 수건 바꿀 거, 어차피 나를 위해 투자할 거, 사소하지만 나를 가꿔줄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호텔 이슬라 수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호텔 이슬라 마켓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